안녕하세요. 유유스입니다. 이제 17일간의 도쿄올림픽이 오늘 그 막을 내립니다. 이번 올림픽은 대회 전에도 각종 내후외환에 시달리더니 대회 중간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욕을 제대로 들어먹는 일본의 국격을 제대로 깎아내린 부끄러운 올림픽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의 다른 이웃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올림픽 강국입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미국과의 메달 경쟁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금메달 숫자에서는 세계 최다 국가로 등극하였습니다. 이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올림픽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온 국가답게 크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그 특유의 비매너 행위들로 어딜 가나 많이 환영받지 못하고 그들의 존재는 때로는 전 세계 어딜 가나 있으며 생존력이 막강한 바퀴벌레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비유가 너무 적나라했나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 중국인들의 소위 대륙 매너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근대 전까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우더른 공경, 이웃사랑 및 존중 등의 사상을 무리 없게 학습하며 괜찮은 국민성을 가져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때는 1966년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계기로 중국은 정말 멍청한 국가의 독자 노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혁명의 기치는 타락한 자본주의를 몰아내고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였는데 그 악명 높은 홍위병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회주의 노선을 건설하는 데 천병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은 일단 지극히 국가를 신성시 여긴 것과 동시에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국가, 다른 말로는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상이며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는 항상 정당하다는 교육을 받습니다. 또 이들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며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교육 및 세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문화의 상대주의가 아닌 문화의 우월주의만을 가르친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륙 내에서 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1989년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화 바람이 불었지만 불행히도 이 아름다운 시도는 천안문 학살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홍콩의 민주화 시도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화는 단순히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까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참을성을 길러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수와 진보가 서로 날을 세우며 티격태격하며 미국 역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항상 평행선을 달리지만 양국의 어느 누구도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죽이려고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미국의 정치 시사평론가 빌 마오는 민주주의는 당신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꼰대와 함께 나라를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양한 의견 및 시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는 나라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거부한 것이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이고 현 시진핑 주석이 영구 집권을 달성한 초석입니다. 중국인들은 다양성을 거부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요. 또 중국만이 최고이며 진리이다 라는 생각은 자신들 가족, 소속 집단 및 개인 이기주의로 발전되기도 하며 타인 및 다른 조직을 배려하는 개념 탑재 자체가 불가능한 기괴한 인간들을 양성합니다. 어느 나라나 자신들만의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만의 문화가 항상 옳고 우수하며 타 문화와의 공존을 거부하는 문화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상태는 올림픽 같은 전 세계인이 같이 어울린 축제, 즉 문화적 상대주의가 요구되는 무대에서 아무리 감추려 노력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의 중국인들 추태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초기 중국의 탁구 혼합 복식팀의 경우는 중국의 극단적이고 찌질한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수신과 리우시에는 은메달을 획득해 세계적인 기량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세계 아마추어 2위의 기량을 증명해 보인 후에 왜 이들이 같은 중국인들을 상대로 사과를 해야 하는지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웃긴 것은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들이 국격을 떨어뜨렸다라고 하거나 훔쳐서 금메달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등 스포츠 정신은 이미 가출해버리고 그저 중국이 최고이어야만 한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인 경기석 난입에 따른 불법 응원 및 타 선수단 방해는 솔직히 누구나가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일찍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일본 정부 측에서 뼈아픈 무관중 개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중국인들이 경기장 관중석으로 난입하여 시끄럽게 중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특히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양궁 시합 시 상대 선수의 조준을 방해하며 휘파람 및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 관찰되어 정말 보는 이로 하여금 살기까지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베이징 올림픽 때에도 쌍둥이 같은 사건이 있었던 바에 있습니다. 이들은 남의 나라의 공중보건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저 그들의 응원만 하면 된다는 극단 이기주의의 패단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년 동계올림픽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데 코로나19를 자취하고서라도 참 가관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듭니다. 이번 올림픽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서 대만에게 패한 중국 선수들의 마음고생은 더욱 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싸워서 진 상대가 대만이라서 중국인들은 더욱 분노했는데요. 경기를 안 하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거나 나가 죽어라,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등의 정말 수치스러운 욕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이거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종목이 축구이건 야구이건 한일전에는 목청을 높이고 흥분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할지언정 개개인 선수들의 인신공격은 지양하는 성숙한 자세를 유지하는데 참 중국인들은 미개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군요. 또 아직 정신과 매너가 한참 미성숙한 중국의 배드민턴 선수 천칭첸의 예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기를 할 때 지속적으로 차오라고 외쳤던 것인데요. 이는 중국어로 성교하다는 뜻으로 영어로 치면 FUCK에 해당하는 굉장히 무례하다 못해 공적인 장소에서는 아예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갈피가 안 잡힐 정도입니다. 어쩌다 보니 2022년 동계올림픽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개최지가 베이징으로 과연 이 족속들이 또 얼마나 야만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세계인들을 화나게 할지 벌써부터 이가 갈리는 상황인데요. 우리의 이웃 중국인들은 지난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시 그들의 두목이 한 말처럼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릴 것이다 와 같은 막말 및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교양 있는 지구촌 식구로서 거듭나서 좀 상식적인 2022년 동계올림픽을 치르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이제까지 유읍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